자, 숙제는 다 해왔니? 석준이랑. 교재를 못한 것 같아. 어? 교재. 교재 못했다고? 교재를 못한 것 같아. 아니 까먹었어요. 교재가 원래 제일 먼저인데 석준이는 전화랑 나랑 했고 그치? 모르는 거 두 개 있어? 지금 질문하자고. 출석 체크는 참고하고 박준 학생이랑 준이가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아마 다음 주까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와서 진행할 거야. 그때부터 학교도 가니까 물리학원, 인문, 준이랑 원석준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자, 질문하시죠. 52분. 잠시만, 쌤이 파일 좀 꺼내고. 프린트 못 해가지고. 잠시만. 그다음에 좋죠. 자, 51번. 51번에 왜? 52분. 52번? 오케이. 52번에 관성대구 맞네?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잡았더니 손잡이가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관성력에 대한 내용인데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를 한대. 그랬을 때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좀 사실 이거는 좀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얘가 왜 이러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관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버스 입장에서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 입장에서 봤을 때 손잡이는 원래 정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지하고 싶은데 이 줄은 요 끝은 이렇게 가버리겠지, 그치? 그러면서 얘는 정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확 출발하게 되면 이 손잡이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있었던 것보다 이쪽으로 당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급출발하게 되면 뒤로 확 몸이 쏠리는 것처럼 또는 급정지하면 앞으로 확 몸이 쏠리잖아. 마찬가지로 그 손잡이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확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지하철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왼쪽으로 가다가 멈춘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버스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가고 있어. 원래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끽 하고 멈췄어. 끽 하고 멈추면 너무 뒤에 앉아. 아니. 좀 앞으로 와. 잘 안 보여. 가다가 끽 하고 멈췄어. 그러면 확 쏠리겠지. 그때도 이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지 왼쪽으로 운동하는지 그 사진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이 맞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다가 끽 하고 점점점 멈추는 거지. 그것도 가속도 왼쪽 방향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가 원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꺾이겠지. 그것 때문인 거지. 헷갈렸던 거지. 그 다음에 준이 질문 없어? 교재를 안 푼 것 같아. 뭐라고? 교재를 안 푼 것 같아. 프린트는 질문 없어? 프린트요? 어. 점을 안 했어. 좀 해야지. 왜 안 했어? 채점 지금 할래? 채점한 거 뽑아놨지? 네. 이거 프린트를 뽑아놨지. 지금 채점했어. 다 했어 질문? 책은 지금 없고? 책은 다 했지.
거의 끝이. 자, 지금 뭐 같은 상황인데 왼쪽에서 밀어주냐 오른쪽에서 밀어주냐 그 차이지. 자, 뭐예요? 그랬을 때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가와 나에서 물리는 같은 거 앞뒤 넣었는데 왜 없지? 없어? 앞뒤가 왜 없지? 없으면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그냥 설명. 4개 넣었는데 앞뒤까지. 자, 일단 78번부 기억 보면 자, 함량을 물어봤어. 그렇지? 일단 이런 문제 보면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게 물체가 힘을 이쪽으로 주어주든 왼쪽에서 밀어주든 오른쪽으로 밀어주든 간에 어쨌든 이 전체 통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은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통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차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이 상황이나 동일하게 돼 있어. 그 가속도의 크기는 힘 나누기 총 질량만큼 될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가속도는 똑같고, 그래서 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항상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의 질량 곱하기 여기에 가속도를 해주면 돼. 근데 이 가속도가 얼마였어? M 3n분의 F였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3분의 F가 돼야 돼. 어쨌든 이 상황이나 작용하는 알짜임은 가속도 똑같기 때문에 질량도 같고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은 수평면이 B를 떠받쳐주는 힘이 그게? 4개 넣었는데? 이건 당연히 맞지? 그럼 넘어갈게. A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지금 문제가 이거네. 가는 A를 밀었고 나에선 B를 일정을 밀었는데 가와 나에서 A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움직이지 않았구나. 애초에 가속도가 빵이었네. 가속도가 빵이었네. 자, 그 얘기는 이거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결국 얘가 알짜임 빵이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결국 A에 작용하는 이 마찰력이 있을 거고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했구나, 소리.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치? 그랬을 때 얘는 이쪽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얘도 이쪽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얘도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얘도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결국 지금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마찰력들 합이. 먼저 이것까지 해보자, 차근차근히. 그리고 얘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크게 있지. 그리고 얘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크게 있지. 그치? 이거 그냥 내가 F 프라임을 해줄게. 그리고 얘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크게 있을 거고 얘도 얘가 얘를 밀어주는 힘이 크게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 알짜임이 빵이야 돼, 그치? 이 물체는 요 힘과 요 힘이 합해서 빵이 됐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F'이랑 FA랑 같다는 거고, 그리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총 알짜임이 빵이야 돼, 그치? 그 얘기는 요 힘과 요 힘과 요 힘을 더한 게 다 빵이야 되지, 그치?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 두 개. 총 F의 힘은 F' 더하기 F. 뭐 이런 식이 되겠네, 그치? 결국 요거랑 요게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차근차근 해보면 될 거야, 아마. 똑같을 거야. 얘 같은 경우도 얘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이 빵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F'은 FB랑 같고, 그리고 얘에 작용하는 총 알짜임이 빵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합하는 게 빵이기 때문에 총 F의 크기는 F' 더하기 FA. 왼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더하는 빵이 되잖아. 그래서 얘랑 얘 같으니까 F. 결국 그 마찰력들 합은 항상 뭐랑 같아야 돼? 항상 주어진 두 L은 같아야 돼. 같은 얘기다. 자,
손으로 보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려나? 뽑아줄까? 네. 아, 4개 모았는데 왜 3개밖에 안 잠깐만. 선생님 프린트를 해볼게. 너무 손으로 보면서 하기 너무 많으니까. 질문 더 있어? 선생님 막 프린트 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있어.
시간을 너무 허비면 안 되니까 그 준이 일단 쉬는 시간에 그 채점하고 그래 끝나고 질문해봐. 그리고 바로 질문 없으면 바로 1분 까봅시다. 혹시 복습 필요한 거 있니? 참고로 다 운동량, 충동량 그쪽 쪽에서 나왔어. 힘 물론 뉴턴 이법칙도 우리가 저번 2주차 때 조금 다루고 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동량 했는데 내용에 관해서는 운동량, 충동량만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한 1분 정도만 더 줄 테니까 적당히 간다 싶으면 시작을 해주세요. 자, 시험 봅시다. 준비 다 했어? 뭐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 쭉 쓰는 거야 그냥. 어려울 거 없어. 뭐가 같은지 몇 수치인지 그런 건 없고. 뉴턴의 법칙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 운동량 충분. 봅시다. 다음에 원사도 다 해와야 돼.
네네네. 세개 틀려. 아니, 잘한 것 같은데. 아니 세개 틀렸어. 운동량의 정의는 항상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이라고 했어요. 아 그거 쓰려고 했는데. 운동량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야. MV만 써도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를 되고, E는 미터파스칼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충격량의 정의는 힘 곱하기 힘을 주어준 걸린 시간이겠지. 그래서 아니면 원래 1N을 1초 동안. 세개 그리고 우리가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 뭐랑 같다?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었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세개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전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그리고 충돌 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항상 언제나 같다라는 거야.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 외부에서 힘을 주거나 그런 외력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언제나 되는데 이제 외력이 존재하거나 그랬을 때 대해서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으니까 결국 총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그렇게만 써줘도 거의 맞다 해줄게요.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세로 값은 힘의 크기고 가로 값은 걸린 시간이지. 그러니까 요거 곱해준 넓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힘 곱하기 걸린 시간, 충격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겠지. 그래서 다 충격량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틀렸다. 이거 내가 시점을 해두고 자, 세 개나 틀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치 준아? 네. 혹시 좀 전에 누가 4층에서 내리신 분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 5층에서 내려. 4층이 내려서 5층을 계단 올라오신 분 계세요? 나는 안 보자. 저희는 없어. 지금 여기 수업하시는 분 여기 말고 아무도 없죠? 저 지금? 말고는 없어요. 네.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5층까지 스트레이트. 4층 혹시 갔다 왔는데? 아마 누가 4층 문 닫혀있는데 열어가지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진도만 나가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7시에 한번 쉬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해봅시다. 5층 응? 5층 와이파이라는 문제 6층 와이파이 있어요. 6층도 안 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쉬는 시간 했을 때 준이는 채점을 하고 빠르게 해설 보고 왜 틀렸는지 다 파악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준이는 다음에 이거 밀렸으니까 밀린 건 빨리 먼저 해. 오늘 이제 그 토요일 뭐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이라도 밀린 거 미리 해놓고 그 다음 숙제 해야지 얼마나 할 수 있을 건데 한 밀리면 끝이 없거든. 자, 지금 우리 운동량, 충격량까지 나갔고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수능 실전 문제 이런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패스할 거야. 저번에 숙제 내가 그 51페이지까지 했지, 그치? 중단한 마무리 문제인데 좀 넘어갈게. 네, 프린트도 많이 내고 있어서 좀 천천히 시험시험 합시다. 자, 실패하지. 24페이지. 내가 1 에너지에 하나를 한 적 없지, 나. 같이 한 적 없지. 혹시 1과 에너지를 들어본 적 있어? 통합과를 했지, 그치. 배웠던 내용 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물리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좀 그 통합과 물리하고 오면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돼. 다만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문제 수준이 좀 더 어려워질 뿐이지 배웠던 내용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어. 근데 워낙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물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화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새로 배우는 게 그렇게 없으니까 너무 부담감 들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일과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오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아마 시간이 남으면 연력학까지 나갈 수 있긴 한데 숙제는 지금 그 여러분 워크북 혹시 받았니다? 안 받았어? 아직? 아직도 안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직접 왔으니까 내가 프린트 줄게. 프린트 주고 혹시 잃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내가 업로드 할 테니까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좀 진도가 뭐 빠른 건 아닌데 거기 있는 문제 유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진도에 맞춰서 다 내기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지금은 내 일과 에너지 나가면 이 책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숙제를 하겠지, 그치? 근데 책은 일과 에너지 나갈 텐데 프린트는 아마 충격량 충돌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알았지? 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충격량이라는 거 배워져 있었거든.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받는지가 충격량이었는데 우리가 1이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1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다시 한번 포함과학에서 배웠던 거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처음 배우면 들으면 돼. 자, 어떤 질량, 무거운 질량이 있는데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끌어줄 거야. 끌어줬어. 힘이니까 벡터지. 방향이 있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쓱 하고 이동을 했어. 얼마만큼 이동이 되면 내가 이렇게 끌어당겼더니 쓱 끌려오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지면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1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영어로 워크라고 하는데 앞으로 줄여서 그냥 W로 많이 쓸 거야. 그냥 W로 많이 쓸 거고 약자 익숙해져야 돼. 자, 얘는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얼마만큼 많이 움직였을 때 그랬을 때 일을 했다고 우리가 말해. 그냥 한마디로 내 힘을 줬는데 꼼짝하지 않아. 움직이잖아. 그러면 일을 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힘을 주지 않는데 스스로 이동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리고 이동거리를 많이 움직여주면 줄수록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벡터와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의 벡터의 뺄셈 벡터 덧셈을 배웠을 텐데 이런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을 거야.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적곱이라 얘기하는데 수학 시간에 나중에 고등학교 3위 과정에서까지 나오는 내용이 하나인데 너희들은 지금 개정교육 과정에서 아마 빠졌을 것 같은데 벡터가 아무튼 이 내적곱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힘의 크기하고 힘의 크기 이동거리의 크기 곱하기 그 벡터와 요 벡터 있지? 요 벡터 평행 이동하면 얘가 지금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때 그 사이의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는 거를 우리가 내적곱이라고 정의해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런 게 나왔냐? 수학적인 정의부터 하고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주게끔 하는 힘이 무엇인지 봐야 돼. 이 힘이 크게 두 가지로 벡터를 분리할 수가 있어. 자, 요 힘은 요 힘과 요 힘의 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평 방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수직 방향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을 합쳤을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준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힘은 요 힘이겠어? 그렇진 않지. 요 힘은 이쪽 방향에 아무런 힘에 기여하지 않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해준 힘은 바로 이 수평 방향의 힘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해준 힘은 바로 이 수평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의 정의가 이 수평 방향의 힘, 이동거리하고 나란한 방향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해주면 참 좋겠다 라는 거야, 그치?
그냥 이 힘 중에서 그냥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힘 중에서 우리가 수평 방향의 힘만 이동거리에 이동을 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보자는 거야. 이해가 안 되시나? 그래서 요 값이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가 어떻게 돼? 코사인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 혹시 배웠니? 코사인 배웠어? 삼각형 배웠니? 그래서 이 힘의 크기 분의 수평방향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평방향의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코사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코사인이라는 걸 잘 알겠지만 세타가 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즉 이 세타가 0도라는 얘기는 나란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세타가 0도일 때 요 1의 만약 이 힘이 일정하다면 요 1의 값은 최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90도가 돼.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지?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90 얼마니? 코사인 90이요 0이 0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90도라는 것은 결국 이 세타값이 이렇게 섰다는 건데 내 힘을 이쪽 방향 주고 있는데 90도로 주고 있는데 이동 일로 이동했어. 그러면 내가 가해준 힘하고 이동 거리가 수직으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왜? 여기 빵이니까. 여기 빵이 되버리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타가 180도일 때 생각을 해봐. 코사인 180은 아니 혹시? 얼마야? 코사인 180이요 잠깐만요 계산 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결국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힘을 1로 줬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1로 이만큼 반대방향 이동했다는 거야. 쌤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뭐 일상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내가 이 물체를 위로 이렇게 올려줬어. 칠판 줄기가 올렸는데 쌤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줬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지, 그치? 자, 이제 중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중력. 자, 중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력은 항상 아랫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두개 힘을 더 근데 중력 입장에서 보자고. 중력이 한 일을 내가 구하고 싶어. 중력이 한 일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했는데 이 녀석은 위로 이동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바로 mg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중력이 이때 우리가 음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음의 방향으로. 내가 주어진 힘 방향하고 이동거리가 반대 방향이었을 때 그때 이런 경우 180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뭐 요거는 하지 말자. 그냥 0도 180도까지만 하자. 그 이유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다 들어봤지? 준이 들어봤지? 운동 에너지. 처음 들어? 자, 운동 에너지가 왜 그렇게 쓰는 2분의 mv 제곱을 배웠을 거야. 혹시 배웠으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흔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영어로 kinetic 에너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운동 에너지를 앞으로 EK라고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의미가 없는 약자는 없어. 다 약자가 있으니까 키네틱 혹시 오버워치 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그마라는 캐릭터가 오버워치 몰라
모르는 거네. 그 시프트 키가 아니 오버치가 너희들이 15세 이상은 아닌가? 하는 애 있으지 아, 않아? 12세로 바뀌었어. 12세? 키네틱 소나기라는 그 스킬이 있는데 그게 막 그때 그 키네틱 걔가 물리학자로 나오지 그 설정 자체가. 그래서 좀 물리학자를 아주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물리학자 얼마나 완전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자, 어쨌든 운동이라는 정의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뒤에 상대성 이론 배우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이렇게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배울 텐데 아무튼 왜 운동에너지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라면 결국 어떤 에너지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근데 내가 여기 쓰고 있으면 보이니?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잘 보여. 그래? 아 내가 가린 것 같아서 자, 에너지라는 거 정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는 뭐 전기 같은 경우 또는 어떤 뭐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운동 에너지 또는 뭐 있을까?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뭐 많지. 그런 뭐 걔네들은 다 그 에너지 자체가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위치 에너지도 있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일하고 그 에너지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를 했으니까 일과 에너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쓸게. 그래 마인드는 그리시기예요. 마인드맨? 마인드는 또 오랜만에 듣네. 마인드맨 안 그래. 자 처음에 속도가 V0로 움직이는 녀석이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가만히 냅두면 계속 그 뉴턴의 일법칙에 따른 관성 때문에 계속 아니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어. 그러면 얘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할 거야. 그치? 그런데 얘에게 힘을 일정하게 줬어. 힘을 쫙 줬어. 힘을 준 상태로 내가 일정한 힘의 크기를 가지고 이만큼 이동시켜 줄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증가했겠지? 이게 나눔 속도를 보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의 만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더 저장됐다, 더 증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해보자고.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냐면 F 곱하기 S지, 그치? 이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우리 증가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뉴턴의 이법칙에 따라서 이 힘의 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앞으로 크기만 나타낼 거니까 그냥 벡터 뺄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바로 뭐였어? 힘이었지? 거기다 그냥 그대로 이거 쓴 거야 그냥.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자 얘랑 얘 곱하면 어차피 1이지. 그래서 얘랑 얘 어차피 같은 거지, 그치? 내가 왜 이걸 했냐면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좀 기억을 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하는 애들은 등가속도 3번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나주 속력의 제곱 빼기 저음 속력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나주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의 속력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어떤 형태의 증가량에 나타낼 건데 이게 바로 나중 운동 에너지고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에 쓸게. 요게 바로 처음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동 에너지 이게 어떤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 어떤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처음에 몰랐어. 처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 그랬을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애가 분명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해준 일의 양의만큼 분명히 그 에너지 형태가 증가를 하겠네, 그치? 그때 그 증가량이 이렇게 나타나. 어떤 나중값 빼기 처음 값이 내가 해준 일과 같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2분의 mv 제곱 있지? 얘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자. 그랬을 때 얘를 2분의 mv 제곱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고 이거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야. 그랬을 때 그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뺀값이 바로 내가 해준 일의 양과 같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운동 에너지를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해준 일의 양의 만큼 이 속도가 증가를 할 텐데 그 해준 일이 그 운동 에너지 그 해준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2분의 mv 제곱이 어떻게 유도가 됐냐라는 게 바로 해준 일의 양이 이거 빼기 이거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처음 운동 에너지는 앞으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됐지? 선생님은 되게 어렸을 때 왜 2분의 1이 왜 앞에 있지? 왜 운동량은 mv라고 하면서 왜 그 운동 에너지를 왜 2분의 mv 제곱으로 유도가 되지? 그게 좀 많이 의문이 있어. 궁금했었어, 되게. 그냥 수학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식, 그러니까 이게 왜 정의가 됐는지 그 출발 자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이게 에너지라는 거 정의 자체가 먼저 에너지라는 정의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가 되고 그랬을 때 해준 일의 양만큼 이 운동으로 표현되는 속도로 표현되는 그 에너지가 증가를 할 텐데 그때 그 증가량이 이것 빼기 이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해준 일의 양 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를 운동 에너지라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거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 처음 운동 에너지. 이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뺀 값이 바로 해준 일의 양이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질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 정의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사실 이거는 정의에서 출발한 거야. 에너지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좀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낼 거야. 알짜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작용 알짜임이 한 일은 항상 뭐랑 같냐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 이거 결국 그 물체 작용한 모든 힘들의 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중력도 있고 셈이 예를 들어 7번째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줬어. 밀어주면 얘기해보자. 이렇게 밀어줬어. 그러면 이 물체는 중력도 작용을 하고 얘가 떠받쳐진 힘도 작용을 하고 내가 밀어줬을 때 작용한 힘도 적용할 거고 마찰력도 있을 거야, 그치? 이 모든 힘들의 합이 한 일이 그 알짜임 한 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그 모든 힘들의 합 알짜임이 한 일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에너지하고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렇게 쓸게. 알짜 힘이 한 일은 항상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랑 같다. 잘 안 보이려나? 알짜 힘이 한 일은 항상 뭐랑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항상 알짜 힘 한일과 같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텐셜 에너지인데,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우리 눈으로 확실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는 그 에너지가 크다는 거 우리 잘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옛날에 말했는데, 이 포텐셜 말 그대로 영어로 잠재적인 에너지잖아, 그치? 얘는 우리 눈에 딱 보아봤을 때 에너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얘가 추후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대표적인 게 탄성체에 의한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걸 우리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상상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영어 쓸게 그냥.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사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부터 엄밀하게 말할 수 있긴 하는데, 일단은 그건 제껴놓고, 자, 우리가 어떤 높은 벼랑이 있을 때, 자, 높이가 h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위에 놓여있는 이 물체는 사실 우리 눈에 봤을 때 가만히 있잖아, 그렇지? 에너지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부터 얘가 만약에 이 공중에 떠 있게 된다면, 그러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다시피 항상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뜨네. 아랫 방향으로 항상 엔진만큼 작용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높이만 존재를 한다면 반드시 중력은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렇지? 높이가 만약 없어, 여기처럼 높이가 없어, 떨어질 곳이 없어, 그러면 중력이 일을 안 하겠지. 하지만 떨어질 높이가 있다면 이 중력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어당겨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애는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으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P라고 많이 써요. 이제는 중력 곱하기 낙할 수 있는 높이로 정의가 됐겠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그래서 만약 기준면이 여기야. 여기 기준면이야. 그럼 기준면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빵이라고 정의하면, 자, 내가 여기가 위치 에너지 빵이라고 내가 정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빵이고 여기는 높이가 h만큼 높으니까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mgh만큼 돼요. 즉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만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처음 보진 않지? 다 여러분 들어봤지? mgh 왜? 처음 들어봐? 통합과 하지 않았어, 준이도? 통합과 그 화학쌤이랑 같이 물리했었지? 응. 처음 봐? 이거 혹시?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지금 배우면 돼. 괜찮아. 그 기억 안 나도 2분의 mg 확실히 배웠어? 이건 처음 배운 것 같아? 그럼 지금 배운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국 높이 있는 애는, 주나 보면 높이 있는 애는 결국 바다가 떨어질 때 중력이 얼마만큼 이동해? 바로 1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해당하는 힘은 바로 중력이 있지, 그치? 그래서 중력 곱하기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만큼인데? h만큼 이동을 하니까 중력이 이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높이 있는 애들은 중력이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있는 녀석들은, 이게 굳이 꼭 공중에 있지 않아도 높이 있는 녀석들은 지표면에 있는 것보다, 기준면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물것 같은 거 막 식탁 가장자리 놓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위험하니까 물것 같은 거 안에 놔둬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 그렇지? 또는 높은 곳에 막 무거운 막 아슬아슬하게 걸쳐놓으면 우리 스스로 불안하잖아. 왜 불안해? 걔가 떨어지면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잠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얼마만큼? 이만큼. 오케이? 높이가 높을수록 무거운 애가 높이 있을수록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올려놔야 돼. 이게 중력이랑 포텐셜 에너지고, 이것만 딱 할게. 원래 포텐셜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중에 내가 포텐셜 에너지까지 하고 내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 일단은 잠깐만 쉬는 시간 갖고, 준이는 채점 해놨지? 채점을 해볼게. 몇 시까지 쉬는 시간이야? 10분 정도? 이 친구 와이파이 뺐어.
질문 있어? 채점 나온 거야? 아이스 질문 없어? 이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설명 아까 했고. 얘는 당연히 이게 아니지. 얘는 이것도 완성인데 먼지 자체 완성이에요. 이것도 먼지를 치니까 먼지가 아니 먼지 옷을 치니까 먼지가 원래 있던 바에 비해서 음식 나가니까 먼지가 떨어지는 이것도 이것도 아까 설명하지 않았나? 아니 아니 가가 왜 가를 거꾸로 볼 옳지 않은 거 보는 거였어. 잘못 골랐어. 이거는 이걸 니은이 왜 틀렸지? A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A의 질량 2지. 8이네 8m네. 팔이지. 그렇지. 기회가 틀리지 않는가? 반대로 풀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옳은 설명만을 보내니까 진짜로 다 틀린 거야. 진짜 틀릴 거야? 아까 그거는 옳은 걸 골라서 틀린 거야. 자, 움직이지 않았지. 일정한 속력이지.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는 등가속도, 자 가속도가 없지. 등속도 운동이지. 자 가속도가 없지. 가속도가 빵이야. 그러면 F는 ma잖아, 그렇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빵이야. 그럼 알짜이도 일자인도 막 빵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 물체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합이 빵이라는 거야. 결국 얘가 얘를 밀고 있어도 얘의 작용에 마찰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마찰력이 있을 거야, 반대 방향으로. 걔랑 얘가 합이 빵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은 거야. 사람이 수레를 미는 힘과 이건 작용반 작용이지. 수레가 사람을 미는 그게 항상 같이 작용반 작용이지. 기억은 언제나 맞아. 사람이 수레를 미는 힘이 수레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크다. 컸으면 가속도를 가지고 속도가 좀 더 증가했겠지. 근데 등속도였잖아, 그렇지? 속력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둘이 같은 거야. 이해 갔어? 수레 운동만 마찰을 못하면 반대 방향이지. 마찰은 운동하는 방향. 말도 안 돼.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해봅시다. 자. 지금 중력의 녹화 안 끊어요. 끊고 할까? 왜? 아니 중간에 멈추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좀 일어서 해. 그냥. 쌤이 편집해요. 아니 편집 안 해. 그냥 통으로 올려. 쉬는 것도 다 나와요. 다 나와. 더 나왔어. 다 나왔어. 그치? 나왔지? 근데 저번에 하다가 끊겨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너랑 4시간 했잖아. 근데 그때 끝에 끊겼더라. 끝이 아니라 그냥 중간부터 끊겼어. 이거 한 시간 그래서 쌤이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어. 2시간 정도. 힘들었어. 선생님. 수업 다시 한다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올랐어. 자, 그래서 문제 간단히 하나만 풀어보고 그다음 이어서 해봅시다. 먼저 68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68페이지 우리가 알지? 68페이지 써야지, 준아. 준이는 가는 속도가. 자, 이거부터 좀 얘기해줄게. 우리가 그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래프가 이런 문제가 나와. 힘 단위 뉴턴 그리고 이동 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미터 그랬을 때 내 힘을 일정하게 주고 있는데 y 값 일정하지. 근데 이동 거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그랬을 때 요 밑면적 의미하는 거야? 뭐겠어? 항상 가로 곱하기 세로였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1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도 그 밑면적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체에 작용한 1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저 문제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 물체 작용 힘을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럼 0m부터 6m까지는 힘이 5N만큼 작용을 했고 6m부터 11m까지는 4N만큼 힘이 작용했어. 문제를 봐야지. 자 그래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넓이 아닌데 넓이 얼마? 넓이 구하면 되지? 50 50 나오니? 6, 5, 4, 20 더하기 5 뭐지? 5, 4, 20 맞나? 6, 5, 30 더하기 아 6, 5, 30 미안 6, 5, 30 더하기 5, 4, 20 5, 4, 20 50 나오지? 2번은? 채워봅시다. 주울이라고 써줘야 돼 정확하게. 자 운동 에너지가 뭐야? 증가한다지? 해준 일만큼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따라서 11m 운동한 동안 물체가 한 일이 아까 면적 보여보니까 얼마였어? 50J였지. 50J였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처음에 운동 에너지 얼마였대? 처음에 0이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 0이고 거기다가 50J만큼 일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될까? 50J 되겠지? 이렇게 이러면 될 거고. 3번 11m를 이동한 후 물체의 속력은 얼마씩? 제곱분 다 배웠지? 오케이. 물리하는데 수학이 좀 많이 걸려. 되게 수학이 좀 혹시 만약에 안 따라와 있으면 수학 배워보라고. 자 그러면 2분의 구했어? 얼마 나와? 10m/s? 자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 얼마나 돼? 50J이 나와야 되는데 양변 2 곱해주고 100대지? 그리고 질량이 얼마야? 1kg이지? 1이니까 그리고 V는 제곱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10m/s예요 라고 얘기해줘. 4번에 1번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물체 한 입만큼 운동에너지 변한다. 맞아? 맞지? 자 이거 1과 n을 정리라고 했어. 알짜임이 한 일이 항상 물체 운동에너지 변화랑 같다 라고 얘기했어. 완전 얘기고 2번 물체가 6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30J이다. 맞아? 그렇지? 6m 이동했을 때, 그렇지? 그 넓이가 30이었지? 그리고 물체가 6m 했을 때 한 일의 양은 30이지? 똑같이? 왜 50이 나와? 틀린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는 쭉 역학조는 계속까지 하고 나랑 이어서 해봅시다. 자, 탄성체에 대해 다시 얘기해봅시다. 탄성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탄성력 혹시 배웠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용수철이나 고무줄이나 어떤 애를 여기 용수철 끝에 딱 뭐 물체를 물체를 걸어놨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원래 위치가 여기야. 용수철 원래 길이가 이만큼인데 근데 내가 얘를 잡아당겨줬어. 원래 위치보다 x만큼 위치를 변화시켜줬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보자. 그랬을 때 탄성체라는 것은 별거 없어. 얘네들은 우리가 탄성력은 뭐라 얘기도 하냐면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위치가 여기였는데 내가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자기 원래 위치 방향으로 복원하려는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복원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는 일단 얘는
자기 원래 위치부터 오른쪽 방향인데 얘는 반대 방향 작용하는 항상. 그래서 얘는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얘가 압축이 됐다 해보자. 이번에 뭐 여기 위에다 그랬고 이번에는 압축이 됐다 해보자. 이만큼 압축이 됐어. 그러면 원래 위치보다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랬을 때는 압축이 됐을 때는 우리 여기 쭉 압축했어. 딱 보면 뿅 튀어나오지. 그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항상 움직임 위치에 대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야.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이지. 그리고 우리가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우리가 힘이 많이 들거든. 고무 좋아서 잡아당겨도 알겠지. 활 같은 걸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훨씬 힘이 많이 들어. 후계 법칙을 하는데 그래서 늘어난 길이의 비례를 하고 요 길이 그리고 그 앞에 비례상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편성계수라고 해요. 단위는 뉴턴/미터인데 1m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10cm를 늘리는데 어떤 애는 10N 힘이 필요하고 어떤 애는 10cm를 늘리는데 20N만큼 힘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20N만큼 힘이 드는 애가 더 뻑뻑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당기기 힘들다 이런 거지. 그 탄성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줄이거나 늘렸을 때 그 힘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탄성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몇면체 이동하는 게 바로 뭐였어? 1이었지? 그치? 아까 다시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면부터 높이가 h만큼 높이 있는 애는 우리가 이 녀석이 아래로 중력만큼 받아서 이 녀석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학하게 되면 그때 중력이 하는 일이 얼마라고 했어? mgh만큼 중력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있는 애는 이 높이 있는 애는 우리가 중력이 mgh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포텐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마찬가지로 이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자, 원래 위치가 여기인데 얘를 엄청 늘렸어. 자, 늘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얘는 kx만큼 왼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렇지? 왜? 탄성의 크기가 kx니까 그렇지? 왼쪽으로 힘을 받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올 때까지 탄성력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탄성력이 해준 일의 양의 만큼 우리가 원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그만큼 해당하는 포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 탄성력이 하는 일을 보여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중력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 그려볼게. 중력은 항상 mg를 일정을 하지. 그치? 지표면 그때서 중력 일정하잖아. 일정한데 내가 0m부터 h만큼 이동했어. 그랬을 때 이 밑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단순하게 mgh만큼 중력이 일을 하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탄성력 같은 경우에 얘기가 좀 달라. 탄성력 같은 경우는 자, 얘는 힘 이동거리 마찬가지 힘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우리가 kx 힘의 크기 탄성력 크기하고 이 x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y는 ax 그래프를 그래. y가 f고 x가 x잖아.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긴 한데 그 크기만 생각할게. 그러면 이런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수록 힘이 점점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탄성력이 하는 일은 바로 늘어난 길이가 있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산성력이 총 하는 일은 바로 이 밑면적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때 y값은 얼마였어? kx. 그치? f는 kx니까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준아 이 밑면적의 크기 어떻게 돼? 이 밑면적 크기 기분의 1 KX 제곱. 이거. 그래서 우리 산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산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이다. 2분의 mv 제곱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얘는 원근이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래서 산성력의 포텐셜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해볼게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정의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 뭐라고 그랬어? 공식? 역학적 에너지 정의. 역학적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 이렇게 쓸게. 그냥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력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요거 있지, 요거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요. 줄여서 이라고 쓸게. 근데 얘가 있잖아.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오로지 중력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 요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 이거 처음 들어본 혹시? 들은 적 있어? 너 들은 적 있어?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한번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뭐 일단 중력의 방법부터 보자. 애초에 포텐셜 에너지 정의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정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건데, 높이가 기준면으로부터 h1만큼 높이 있는 애가 있고 h2만큼 높이 있는 애가 있다 해보자. 높이 있는 둘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쭉 낙하를 하고 있는 거야. 쭉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얘의 속력은 V1이라고 해보고 얘의 속도는 V2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얘는 다 중력을 받고 있지. 그렇지? 맞아? 그랬을 때 먼저 이것부터 해보자. 중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고 했어 내가? 운동 에너지 분해랑 같다고 얘기했지.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중력이 한 일. 그럼 중력은 mg인데, 근데 요 이동한 거리가 얼마만큼이지 바로? 얘 빼기 얼마큼이지? 얘 빼기 얼마큼 이동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 한 일은 뭐랑 같아? 바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좀 고쳐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로 넘겨주고 얘는 1로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국 낙하하는 동안 처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랑, 그리고 낙하하고 나서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랑 또 항상 같다라는 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 자체가 애초에 중력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일, 잠재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이 여기서부터까지 떨어질 때 그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의 에너지, 그 일의 양의 크기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정의하자라고 애초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중력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만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왜냐면 MGH, 우리가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 정의했잖아, 그렇지? 근데 높이가 감소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높이 차만큼 우리가 중력의 포텐셜을 감소할 거 아니겠지? 그 대신에 중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자체를 우리가 MGH라 정의했기 때문에, 이 MGH라는 게 뭐냐면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정의했기 때문에, 중력이 그만큼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그만큼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즉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어떻다?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부터까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10만큼 감소했다 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그만큼 뭐가 증가를 해야 돼? 운동 에너지 증가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내가 예를 들어 10만큼 감소를 했어, 떨어지면서. 그럼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 10만큼 증가를 해서 그거랑 얘 더합해서 항상 언제나 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탄성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탄성체도 보고 이때 V1 얘를 X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1의 제곱이 되고, 얘의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2분의 kx2의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성력이 하는 일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단순히 kx 곱하기 이동거리 x2 빼기 x1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힘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다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자 x2일 때 위치를 써보자. x2일 때 그때 힘의 크기는 kx2겠지, 그치? 그리고 x1일 때 그 힘의 크기는 어때? kx1이겠지, 그치? 그랬을 때 x2에서 x1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때 그 그래프의 밑면적이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이 탄성력이 한 1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밑면적 구하는 방법은 뭐 사다리꼴 구해도 되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되겠지? 그래서 큰 삼각형이 뭐야? 2분의 kx2의 제곱 빼기 2분의 kx1의 제곱이 바로 탄성력의 한 일이 되겠지. 그게 뭐랑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 증가랑 같아야 돼. 탄성력이 한 일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쪽 방향. 탄성력이 유일한 알짜임이야.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얘 1로 넘기고 요게 x1이지, 소리. 요게 x1이지. 그치, 요게 x1이고 x2지. 당황했어, 선생님. 그래서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2분의 k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mv1의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요? 2분의
그리고 1번 상태일 때 이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라. 이때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건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성체나 중력이나 항상 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더하면 어떨까?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쟤도 마찬가지로 탄성력의 포텐셜 변화랑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탄성력이랑 포텐셜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언제나 빵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10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10만큼 감소해야 돼. 또는 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10만큼 감소해. 그럼 얘는 10만큼 증가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에 해당하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 탄성력하고 중력하고 모두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얘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쓱 늘려서 딱 놨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그게 탄성력의 포텐셜은 좀 고려해야 되고 중력의 포텐셜은 고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고려해야 돼. 되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내가 문제 풀다가 그런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줄게. 이건 좀 사용점을 찾아야 돼서 그래서 일단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좀 보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보존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정의를 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 중력 있지. 중력이라는 애는 우리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값이 항상 일정했지, 그치? 항상 보존이 됐지, 그 역학적 에너지가. 그랬을 때 그 중력은 이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힘이라고 해서 보존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탄성력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더한 값이 항상 언제나 일정했잖아, 맞지? 그래 탄성력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보존력에 해당돼요. 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게 대표적으로 마찰력과 이제 공기저항 같은 게 있는데 이 보존력하고 보존력이 아닌 애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동 경로의 의존성이 있냐, 이동 경로에 영향을 받냐, 이걸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비보존력하고 보존력의 큰 차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빗명 같은 거 그릴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되게 까슬까슬한 사포 같은 면도 이런 데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이 까슬까슬한 사포면에 따라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대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요 위에 올릴 수가 있는데 자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이렇게 있어. 자 요렇게 올라가나 요렇게 올라가나 요렇게 해서 올라가나 결국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량은 언제나 항상 이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일로 가나 우리가 중력의 포텐셜 증가는 항상 언제나 이동 경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증가한 높이에만 관련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또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 쳐보자. 그랬을 때 중력이 하는 일. 또는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갔거나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중력이 하는 일은 언제나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찰력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또는 공기저항력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렇게 가보자. 얘는 공중에서 올라가니까 뭐 마찰력 없을 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이 바닥면에 의한 마찰력 곱하기 요 이동거리만큼 해당하는 마찰력이 하는 일이 있겠지. 그리고 얘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쳐보자. 그랬을 때 마찰력이 하는 일은 더 큰 마찰력, 까슬까슬하잖아, 그렇지? 마찰력 엄청 강할 거 아니야. 그거 곱하기 더 큰 이동거리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경로랑 요 경로에 대해서 마찰력이 하는 일은 분명히 달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은 이동 경로에 따라서 마찰력이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비보존력이라고 그래. 경로 의존성이 있다는 거야.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중력의 하는지는 언제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황은 이 보존력만 작용했을 때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대표적인 이런 애들만 있을 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이나 우리 실제로 마찰 공기저항 없는 공간 없지 다 존재하지 실제로는 마찰과 공기저항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공기저항 많이 받아 공기 밀도가 더 커 뭐 그러면 당연히 더 그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금방 속도를 잃어버리겠지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마찰하면 뜨거워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발생한 열 에너지랑 그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연력학부터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력만 있으면 일정해. 그런데 보존력이 아닌 비보존력이 개입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나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게 돼요. 그걸 내가 이렇게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 어떤 10만큼 감소를 해보자. 마찰에 의해서. 그런데 그 마찰에 의해서 마찰열 같은 게 발생하겠지. 그때 열 에너지를 내가 Q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결국 이 총 에너지 있지. 이 총 에너지. 이 마찰의 열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이 더한 값은 언제나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찰에 의해서 뭐 역학적 에너지 10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반드시 그 10만큼 감소한 만큼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주변에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총 에너지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 일반적으로는 마찰이나 공기저항 때문에. 하지만 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에 의해서 발생한 뭐 열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합하면 결국 그 총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저 뒤에 가면 이제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 왜 이렇게 시계를 봐. 엄청난 몸무리 부르시. 자, 문제만 풀고 좀 쉬자. 어깨가 아파? 너 뭐야? 나한테 안 맞아라는 거 지금?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 의자 딱 당기고. 책가방 항상 가볍게 하고. 아까 자료 1번. 자료 2번 봅시다. 자, 같이 보자. 자료 2번에 1번.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국가. 물어보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굳이 원래 옛날 교육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라 얘기했는데 그 위치 에너지란 말 자체가 뭔가 잠재적인이라는 말을 잘 담아내지 않아서 잠재적인 에너지라는 게 또 말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통일할 거면 이왕 다 영어로 얘기하자. 에너지도 영어잖아, 그렇지? 왜 굳이 그래서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여기다 공을 딱 굴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굴러갈 거야, 그렇지? 원이요 B부터 C구나.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치가 감소하면서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그 속도를 가지고 다시 올라갈 텐데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래서 B에서 C만 해당하고. 자 2번. 공이 아래로 내려온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래서 또한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반대겠지.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너무 쉬운 내용 하고 있네. 자, 3번 보면 A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최대다. 그래서 여기 기준면을 잡았을 때 이거 제일 높지? 제일 높으면 당연히 포텐셜이 최대가 되는 거야. 당연히 중력의 포텐셜에서는 이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포텐셜이 크니까. 자, 두 번째.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C점에서보다 크다. 아, 작다. B에서 제일 크지. 그렇지? 준아 알겠어? B에서 운동 에너지 제일 큰 거? 여기가 제일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곳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랑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더하면 항상 0이라고 했지. 그치?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 B가 제일 커. 그 다음에 B와 D에서 공의 속력 같다. 맞아? 자, B점하고 D점하고 그림인데 잘못 그렸는데 여기와 여기가 높이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력이랑 포텐셜 에너지 같겠지.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무시한다 써있지 위에? 써있지. 없으니까 공기정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더한 값이 일정하니까. A, B, C, D에서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다. 다 같네. 다 같아야지. 공기정하고 마찰 무시한다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자료 3번 봅시다. 이렇게 온몸을 부리. 자, 좀만 봅시다. 뭐라고? 3번 봅시다. 자료 3번. 자, 지금 용출 원복 운동 하는 건데, 자, 5점에 있던 애를 B까지 당겼다가 딱 놓게 되면 얘네들이 사실 그 공기저항이 없으면 무한 반복을 하게 돼. 마찰도 없으면. 진짜 무한 반복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자, 1번 봅시다. Q가 5점을 지나서 B점을 향할 때 I에서 뭐야 이거? 이게 이 상황이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야. O에서 B까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에 O에서 B까지 당겼다가 딱 놨을 때 이렇게 계속 왕복 운동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갔다가 O에서 B까지 갈 때는 거야. 그렇지? O에서 B까지 갈 때는 탄성량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늘어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2번 A, O, B에서 추의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시의 크기를 증후 부동하게 나타낸다 하는데, 자, 그 탄성량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서 가장 크니? B요. 그리고 A도 똑같아. 자, 왜 그러냐면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인데 늘어나는 길이가 크면 클수록 탄성량의 포텐셜이 큰데, 근데 자, 얘가 여기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 탄성량 포텐셜을 가지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게 쭉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가 탄성량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겠지.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가려는 관성 때문에 쭉 더 가서 압축을 시켜. 그러면 압축한 길이만큼 다시 운동 에너지 빵이 되고 탄성량 포텐셜 에너지는 100만큼 저장이 돼요.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때문에 결국 여기에 있던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됐다가 다시 100만큼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탄성량의 포텐셜 에너지를 같으려면 당연히 이 늘어난 길이와 압축된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점과 B점은 최대고 5점에서 최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이 5점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A, B가 최소고, A와 B가 최소고, 그 다음에 5점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A나 B나 O나 모두 같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O가 제일 크지? A와 B가 제일 작고, A와 B에서 멈춰 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사인 그래프처럼 나와. 자, 3번. Q가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역학적 에너지 일정하다. 맞는 얘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일정해야 돼. 2번. Q가 O를 지나서 A점을 향할 때 Q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한다. 맞아? 맞니? 네. 왜? 네, 감소해요. 감소하지. 5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라 했잖아. 그렇지? 얘 가면 얘는 지금 5점에서 여기로 가면 갈수록 탄성력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해? 일로 탄성력이 작용하지, 그치? 압축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에는 좀 감소해야 돼. B점에서 탄성력의 포텐셜은 빵이다, 맞아? 아니잖아. 최대지? 무한히 반복하니. 어쨌든 B에서 최대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니까. 5점에서 최소가 빵이야. 5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맞는 얘기고. 5점에서 추의 환상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다. 맞아. 맞지 않아. 맞지? 늘어나는 길이가 없지. 원래 위치에 돌아가 있으면 늘어나는 길이가 없으니까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 되는 거야. 빵 아니지. 빵인데? 5점에서 여기 2점에서.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간 상황인데 여기로 가 있을 때는 늘어나는 길이가 없지. 원래 길이가 탄성체의 원래 길이거든, 그렇지?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늘어나는 길이가 없으니까 이 0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탄성력의 포텐셜은 이제 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자료 4번만 너희들 한번 쭉 지금 채워봐. 채워보고 지금 채워보세요. 지금 내가 같이 하자 할 테니까. 이게 끝이야? 연락까지 나와 있네. 먼저 하시구나. 풀었어요. 일본만 3번까지 다. 다음가? 3번까지? 빨리. 오늘이 3주차지. 네? 오늘 3주차 했어요. 과학기 수업이 늦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른 건뭐 문제는 어떻게 봤어? 과학이 한 일주일만 늦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없구나? 그냥 모르겠는데. 자, 1번 봅시다. A 구간에서 굴의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로 바뀌어야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를 하는데 B 구간에서 마찰이 있지. 자, B 구간에서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전환돼? 열 에너지를 전환이 돼서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나요? 자, 3번 A 구간에서 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이나 보존이 되지?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A 구간에서 구슬의 처음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빗면 바로 아래에서 모두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하지만 B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마찰 때문에 속력이 점점 감소를 하고 오고 B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지도 않고 감소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73페이지까지 하는데 나랑 좀 5분만 더 특강을 하면 빈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물체가 함께 있는 경우 일단 먼저 빗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자, 어떤 물체가 빗면 위에 있으면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물체는 뭐가 적용하냐면 이 물체가 이 빗면을 눌러주면 빗면은 물체를 떠받쳐주는 수직강력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둘의 힘의 합인 이쪽 방향으로 얘가 상행을 해요.
이 둘의 힘의 합이 이쪽 방향으로 얘가 가속이 되게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랑 그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얘기해보자. 자, 이 빗면의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먼저 우리가 힘의 분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힘을 이렇게 당겼어. 그랬을 때 이 힘은 이 각도가 세타일 때 힘을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이 수평 방향 힘하고 수직 방향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지. 기억나? 그래서 이 수평 방향 힘은 이 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준 거고, 수직 방향은 이 힘의 값에다가 사인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힘도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어.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이 세타예요. 선생님 왜요? 자, 한번 보자. 인정시켜놓고 보자고. 그랬을 때 얘랑 얘가 90도지. 얘랑 얘의 합이 90도래지. 그리고 얘랑 얘의 합도 어때야 돼? 90도야겠지?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다시 보게 되면 얘가 세타지. 그랬을 때 요게 mg였잖아, 맞지? 그랬을 때 요거의 요 크기가 바로 사인 성분이지. 그래서 얘가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코사인 성분이니까 수평 방향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요 파란색 힘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얘는 mg 사인 세타인데, 자, 그럼 분해했어. 끝났지? 얘 지워. 분해했으니까. 자, 이 물체는 다시 말하지만 이 빗면이 뭐 이렇게 막 딱딱하지 않고 뭐 푹신푹신하고 막 허술한 게 아닌 이상 얘는 일로 꺼지진 않을 거야, 그렇지? 일로 바닥으로 꺼지지 않고 이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렇지? 그 얘기는 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수직 항량의 크기하고 얘네하고 같기 때문에 힘의 항량이 빵이기 때문에 일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수직 항량의 크기는 뭐랑 같아야 돼? 바로 mg 코사인 세타와 같아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이 힘의 합이 빵이니까 이제 없어지지? 어떻게 돼? 결국 남은 힘은 뭐가 남는 거야? 바로 요게 이 물체의 움직이는 진정한 알짜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으로, 글씨 잘 안 보이겠다. 이쪽 방향으로 이 녀석이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게 빗면 위에 놓여있는 녀석의 알짜힘은 mg 사인 세타고, 그게 바로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가 돼요. 자, 만약에 세타가 90도야. 세타가 90도야.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세타가 90도면 얘가 1이지? 결국 A가 G랑 같아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세타가 빵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 값도 빵이지? 사인이 나오면 빵이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평면에서는 길로 가속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짜임이 한니라,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알짜임이 한니랑 비교를 해보자고. 사실 어느 경로를 가든 우리가 포텐셜을 이제 갖다가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중력의 한니를 보자고. 이때 이 중력의 크기는
그리고 얘는 그냥 중력을 받고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요 길이를 내가 S라고 해볼게. 빗면의 길이를 S라고 해보고 요 높이의 길이를 H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힘이 한 일은 발자의 한 일은 mg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야? S지. 그렇지? 이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mg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야? h가 바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발자의 한 일 같지? 그치? 준아 맞아? 그랬을 때 요게 우리가 사인 세타 정의가 어떻게 돼? 빗변분의 높이지. 그치?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 결국 얘가 mgh가 되면서 결국 요로 이동을 하나 결국 중력의 한 일을 갖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이 이만큼 줄어들어도 이동거리가 사인 세타 배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력의 하늘이 같기 때문에 결국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빗면이 기울기가 어떻든 간에 내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력은 항상 그래서 이동 경로와 관계없이 언제나 감소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큼 항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봅시다.